안녕하십니까. 버스 운전자격시험 5회 도로교통법 3강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27조에 있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횡단보도를 통해 가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예, 사람이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는 곳이든 그어져 있지 않는 곳이든 예, 횡단하고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일시 정지한다 또는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분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도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도로 중앙에 있는 안전지대가 있죠. 그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서 있는 경우에 또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서 있는데 그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한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서행해야 한다.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라. 그 다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보행자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안전거리를 두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시 정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 이럴 때 이걸 무단 횡단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들이 많죠. 그러면 어떤 적정한 상황을 와서 걷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횡단하는 분들이 적급한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라는 거예요. 일시 정지하라. 그래서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문제입니다. 차의 운전자가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그래서 안전지대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이것은 지금 제가 앞에서 법문을 냈지만은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모든 문제는 제가 만들어낸 문제는 없습니다. 다 기출문제 중에서 강하게 예상되는 문제를 그중에 좀 쉬운 것을 빼고 넣은 겁니다. 자,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한답니다. 나머지 지문은 다 틀렸습니다. 안전거리를 두고 수행한다. 어떤 때요?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가 있거나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 넘어갑니다. 차의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 서행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맞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맞죠? 왜냐하면 다 적법하게 횡단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럼 어떤 게 틀렸냐는 거죠. 이건 다 법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1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 서행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서행하여. 얼른 보면 맞는 것 같죠? 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이대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 서행하여라는 말이 어떤 말로 바뀌어진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정지해야 돼요. 이게 법문에 나와 있죠. 그대로 일시정지. 예, 서행하여가 아니고 일시정지하여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셨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안전거리를 두고 뭐하라고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해라. 이게 법문이기 때문에 예, 뭐 이의를 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했던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이걸 무단횡단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예,
건널 목이 없는 도로도 많이 있어요. 건널 목 표시가 없는 이런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횡단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서행하여가 아니고 얼른 보면 만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서행하여가 아니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넘어갑니다. 자,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한 경우에 전조등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경우에요. 이 법문에 그대로 있는데요. 밤에 운전할 때는 전조등 켜라. 차폭등도 켜라. 미등도 켜라. 번호등도 켜라. 실내 조명등도 켜라. 어떤 경우에요? 버스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대로 따라가면 돼요. 전조등 켜고 차폭등 켜고 미등 켜고 번호등 켜고 실내 조명등 켜고. 이게 그냥 법문이니까. 근데 문제는 또 이런 걸 이대로 낸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업용 시내버스 자동차가 밤에 운행하고 있을 때 켜야 하는 등화로 오른 것은 그럼 답은 그냥 보이죠? 1번이죠. 그러면 행선지 표시판 같은 거 켜지 말란 말입니까? 아닐 거예요. 이거 안 켜면 보이겠어요? 뭐 어떤 형식으로 켜줘야 뭐. 근데 이거 저절로 들어올 겁니다만. 자, 어떻든 간에 법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아까 법에 있는 그대로 보시죠? 전조등 켜라, 차폭등 켜라, 미등 켜라, 번호등 켜라, 실내 조명등 켜라. 버스니까요. 네, 암기되셨죠? 넘어갑니다. 다음은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 전조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밤에 운행할 때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그렇죠? 상대방이 눈이 안 보이니까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또는 잠시 꺼둬라. 이게 법문입니다. 그대로 39조 2항에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꺼서 마주보고 오는 차에 교통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런데 교통을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교통 방해가 안 될 정도라면 그냥 가도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앞에 차가 가는데 뒤에 차가 전조등 불빛을 강하게 비춰가지고 앞에 차에 뭐 백밀러가 안 보이게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뒤에 가는 차는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바퀴를 함부로 조작해서 앞에 차에 운전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조도를 좀 약하게 해가지고 앞에 차 운전 방해하지 말라는 게 불빛 줄이거나 아래로 향하게 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차 또는 노면 운행자는 이제 교통이 빈번한 것이에요. 교통이 빈번한 것에서 전조등을 위로 올렸다, 밑으로 내렸다. 이거 귀찮겠죠? 이때는 어떻게 하라?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계속입니다.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예요. 네, 기억해 주십시오. 자,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밤에 운행할 때 전조등의 조작 요령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다 기출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밤에 서로 보고 마주보고 진행할 때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등을 꺼야 한다. 예, 본문 그대로죠.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도 전조등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해야 한다. 맞죠?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는 아예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한다. 본문 그대로예요.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전조등을 잠시 꺼야 한다. 에헤. 우려가 없다면, 예. 그러니까 강한 전조등을 비춰서 마주 오는 차의 그 눈빛을 보이지 않고 이런 경우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럴 우려가 없다면 전조등을 잠시 끌 필요는 없다. 내릴 필요도 없고요. 아까 보셨죠? 네. 뭐입니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입니다. 52조 상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승차종은 9인승 이상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한 명을 승차종은 한 명으로 보겠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승차정원과 색상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승차정원 몇 명 이상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9인 이상의 황색 자동차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어린이 통학버스 승차정원 9인 이상의 황색 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상의
황색 자동차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는 전멸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반드시 전멸등 양깜빡이를 켜서 주의라고 표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깜빡이를 켜거나 이럴 때는 다른 차들은 그쪽을 통행하는 차든 마주오는 차든 일시 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려서 뛴단 말이에요. 막 건널목 뛰고 바로 뛰고. 그래서 이 영유아가 타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전멸등을 켜고 아이들을 승하차할 때는 일시 정지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운행 중임을 표시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양깜빡이 이렇게 전멸등을 켜는 거고, 운행한 경우에는 운행 중임을 표시하죠. 뭐 이렇게 날개 같은 걸 켜가지고요. 그때는 추월해도 안 됩니다. 운행 중임을 표시할 경우에 서행하면서. 어린이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자동차에 내려서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차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고 한번 났었죠. 뭐 12명 타는데 11명밖에 안 내리는데 다 그냥 내려버렸다. 그래가지고 한여름에 70세에서 죽은 경우가 있었죠. 자, 어떻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는 전멸등 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전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것이죠.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는 전멸등의 작동 장치를 해야 합니다. 7번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함께 동승할 보호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은 특수학교 교직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교직원 맞죠? 영유아 교육에 따른 보육교직원 맞죠? 체육시설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종사자 맞습니다. 3번이 뭐가 틀린지를 보세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장 및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버스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지명한 사람. 이 사람이 동승할 보호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지정하는 자. 그 사람이 동승자예요. 동승할 자로 지정된 자예요. 주로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데 그 보육교사들이죠. 확인합니다. 학원 설립에 따른 원장이나 어린이 통을 운전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운전하는 자가 지명하는 사람, 여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지명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볼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분이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이게 동승보호자라고 해요. 이 동승한 보호자는 이제 어떻게 되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도로교통법 53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기사가 지정한 사람은 동승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도로교통법 49장 1항 10호에 보면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못한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그런데 다음 항목에 해당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조항을 두었어요.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그렇죠. 갓길에 정지하고 있다. 또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휴대폰 받으면서 해야겠죠. 이런 경우 예외를 두었어요. 또 범죄 예방 신고를 받고 지금 그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순찰 중이거나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어요. 그 용도로 쓰고 있으면 휴대폰 받으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는요.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한 거고. 그 대통령령으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거. 뭐겠어요? 뭐 핸즈프리라든가 뭐 스피커 달아놨든가. 양손은 다 운전하면서도 휴대폰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장치를 해놨다면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긴급자동차 운전하고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손으로 잡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이용한 경우 뭐가 틀렸어요?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장치, 핸즈프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손으로 잡고 할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한 손으로 운전해야 되니까 안 되죠?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설정된 홈키트 액세서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홈앱에서 전등, 자, 잠금 장치, 온도 손으로 조절 장치 잡고 같은 스마트 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으로 잡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성이 이용하는 누군지 경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면 착유리는 70% 미만의 가시광선이 통과하도록 하고 운전석 좌우 옆면 착유리는 40%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광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70% 미만, 앞면은 운전석 좌우는 40% 미만입니다. 자, 답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자동차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앞면 70% 미만, 운전석 좌측 40% 미만, 우측 40% 미만, 뒷면 착유리 80% 이상. 뭐가 틀렸을까요? 이 셋은 다 법문에 있죠. 그리고 다 몇 프로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상 가시광선 많이 통과해 좋을 리가 없죠. 어떻든 이것은 법문에도 없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실제 출제 문제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법문에는 요 세 가지만 있어요. 2, 3, 4만. 뒷면 착률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80% 이상이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뒷면 착률이 80% 이상이 틀린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안전띠입니다. 운전할 때는 안전띠를 매라 이렇게 이제 법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전띠 안 매도 되는 경우 예외사항이 있어요. 이제 이걸 또 묻는단 말이죠.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맬 수 없는 경우, 배가 부르고 맬 수 없죠. 잘못하면 안전띠에 압박돼가지고 임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후진시킬 때 뒤를 보고 이렇게 고개를 젓겨서 하기 때문에 이 안전띠 매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때는 안 매도 된다. 지금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키가 너무 크거나 너무 비만해서 안전띠를 맬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우도 법은 예외를 두고 있어요. 긴급 자동차가 그 본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도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찰 사이드카라든가 이게 호위받고 가는 뭐 국빈급, 이 사람들한테 안전띠 매입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앞, 뒤, 옆에서 다 호위를 해주면서 그 뭡니까? 어, 그, 안전을 다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안전띠 안 매도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 선거할 때 뭐 선거 유세하고 뭐 이러면서요. 이런 경우 예외를 뒀어요. 안전띠 안 매도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편물의 집배라든가 빈번히 승강에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이런 경우도 예외를 두었어요. 우편물 집배.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사장님들이 이제 또 이제 여객자동차 운전하실 거란 말이에요. 승객한테 매십시오 매십시오는 지가 안 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안 맸다고 안 가겠어요? 다른 승객들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승객이 지가 고집 부리면서 착용하지 않을 때. 그냥 가셔야 돼요. 이런 때 예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문제입니다.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중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긴급 자동차가 그 본래 용도가 아닌 사유로 그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는 경우에 안 매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요. 예, 지금 뭐 경찰이 뭐 범죄 예방 순찰도 아니고 히득거리면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응? 그 본래 용도가 아니죠. 이런 경우는 안전띠 매야 돼요. 자, 자동차를 후진해서 운전하는 경우 안 매도 된다고 그랬죠? 신장 비만, 안 매도 된다고 그랬죠? 승객이 지가 안 매고 계속 고집부려요. 안 매도 된다고 그랬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아닙니다. 예외사항이. 자,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에 제한이 없죠. 그다음에 건설기계에서는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천공기,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도로 보스 트럭. 그런데 뭐 못합니까? 대형 견인차 이건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카차 못합니다. 소형 견인차 이거 다 못해요. 레카차 못합니다. 레카차는 레카차 운전면허가 있어요. 그럼 나오면은 대형에서는 레카차로 나올 겁니다. 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답 나왔죠? 승합, 화물, 덤프트럭 다 할 수 있죠? 견인차 못하죠? 레카차입니다. 자, 일단 이제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거 보십시오. 예, 승용 자동차. 예, 요 부분을 자세히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15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예요. 그 다음에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15인승 이하고요. 15인승까지는 되죠. 12톤 미만이니까 12톤도 안 되죠. 11톤이라든가 이렇게 해야겠죠. 나머지는 대강 보시로 하면 될 겁니다.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는 15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는 근데 여기를 이렇게 고칩시다. 이거는 운전할 수 없는으로 고쳐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를 지금 잘못 냈거나 제가 잘못 운전할 수 없는으로 고치십시다. 자, 15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할 수 있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딸딸이죠. 할 수 있어요.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 군환차 등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적재 중량 12톤 이상의 화물 자동차 못하죠. 어떻게 됩니까?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는 이렇게 하시고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인데 12톤 이상의 화물 자동차라서 이게 틀린 겁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 연령과 운전 경력으로 맞는 것은 그렇습니다. 1종 대형면허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19세 이상으로 자동차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19세 이상으로 자동차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특수운전면허입니다. 다음 중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자,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갓길에 정차를 휴식을 취한다. 이거는 거의 저승사자 부르는 거죠. 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졸음운전 방지한다고 잠자한다 바로 얼마 있으면 저승사자 옵니다. 아니죠? 아니란 건 다 아실 겁니다.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이건 되죠. 뭐 가다가 졸음쉼터 같은 경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놓고 여기에 쉬세요. 이건 되죠. 차량 고장으로 길 가장자리 구역에 정차시키는 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고장 났죠. 그런데 계속 신문 같은 경우 지금 얘기하죠. 그 차는 거기다 세우더라도 사람은 딴 데가 있으라고. 왜냐하면 반드시 들이받는 차가 있어요. 갓길 오면서. 그 차에 타고 있다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고장 났어도 갓길로 옮겨놓고 운전자는 어디가 있으라? 딴 데가 있으라는 거예요. 멋지게 떨어져가지고. 통행료를 지불하기 통행료를 받는 것이 정차하는 경우 가능하죠.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갓길에 정차하고 쉽지않다. 안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주정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